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수장 후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사실 최종 후보 4인에 올랐을 때부터 어총윤, 어차피 총장 후보는 윤석열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여권 내에서는 유력하게 거론이 돼 왔죠. 자, 지난 주말 전 국민을 잠 못 이루게 했던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모든 선수들이 잘 뛴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은 건 골든볼 이강인 선수입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형처럼 대표팀을 이끌었다고 해 막내형으로 불리죠. 마치 다정의 정신적 지주 막내 누나 신혜원 반장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지검장도 비슷합니다. 최종 후보 중 연수원 기수는 막내지만 나이는 실제로 가장 많은 맏형이었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한국당 주강덕 의원,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강용석 전 의원, 또 이정열 전 판사 등이 동기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형이라고 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데 칸 영화제 황금 종려 배우가 들려주는 윤 지검장 뒷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또래보다는 한 8기수 정도 되게 늦게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를 계속 붙었는데 2차에서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오래 공부한 만큼 그만큼 법리적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수는 좀 낮지만 나이가 워낙 또 있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아무리 이렇게 선배라고 하더라도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고검검사로 발령나며 한직을 떠돌던 윤 지검장. 2016년 말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의 신호탄을 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당시에도 파격 인사를 선보였죠. 그리고 지검장 근무 2년 만에 검찰총장 후보로 다시 지명이 됐습니다. 이번 인사 역시 파격적인데요. 임기제 도입 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검사장급인 윤 지검장은 고검장이 아닌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과거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긴 했지만 그땐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었죠. 무엇보다 현 문무일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아래입니다. 통상 동기나 후배가 총장이 되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 옷을 벗었는데요. 그러니까 관행대로면 연수원 19기에서 23기 간부 약 30여 명이 사퇴할 겁니다.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장 20여 명이 교체되는 역대급 후속 인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다만 이 윤석열 카드가 검찰 내 기수 문화를 없애겠다라는 배경에 따른 것이라면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의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검찰 내에 그러한 관행이 있지만 이 청와대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며 검찰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윤 지검장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이어지는 동안 아시겠지만 2명의 전직 대통령, 또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하는 등 소위 주요 적폐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이렇게 청와대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청와대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이라고 평가한 건 아마도 이 장면을 거론한 걸 겁니다. 이건 정말 중대범죄고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적법적인 이견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려다가 수사팀에서 배제가 됐었는데요.
이후 아까 보신 것처럼 국회에 나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에 외압이 있었지만 위법한 지시는 따를 수 없었다라고 폭로를 했던 겁니다. 특히 지금은 제1야당 대표가 된 이분도 이 사건과는 무관치가 않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윤 지검장을 후보로 지명했지만 사실 휴가 중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연차를 썼죠. 지난달 쓴 반차를 더하면 올해 그러니까 1.5일을 쓴 겁니다. 대통령의 연차 21일이니까 19.5일이 남은 상태인데요. 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다 쓸 테니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연차 소진을 독려하며 워라밸, 또 삶의 질을 높일 것을 당부해왔죠. 다만 지난해엔 반이 조금 넘는 12일을 썼고 다 쓰지 못해 아쉽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참고로 근속 연수가 25년이 된 저희 복 국장, 이 연차가 25일인데요. 자, 올해까지 단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쓰지 못했고요. 네.